무리한 대출 확대가 가계부채 증가를 불렀다라고 하는데, 지금의 정부는 가계대출을 줄일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부동산 경기 떠받들어 가지고 부동산 관련돼 있는 이해관계자들, 건설업계, 시행사들, 언론사들, 그 관련돼 있는 뭐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놈들, 뭐 전부 다 이게 담합되어 있는 거대한 네트워크 사기꾼들이죠. 정부까지 나서서 가담한 사기꾼입니다. 사실상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을 위한 부서가 아니라 저 친재벌, 그 친기업 이제 조직이죠. 국민들을 그냥 빚쟁이로 전락시키는데 좀 더 일조하려고 만들어진 곳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이제 가계부채 증가는 정부가 조정한 면이 매우 크다라고 보면 맞고요. 지금의 정부는 가계부채를 더 늘릴 심산입니다. 입으로는 뭐 재정 건전성을 얘기하지만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오직 자신들을 정말로 지지하는 재벌들, 가진 자들, 부자들 상위 5%에 속하는 이들을 위한 정책만 펼치고 있죠. 그러고 있는 게 지금의 모습이고, 그들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하는 건 대출을 늘려줬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낮추고 대출을 권유하는데 가계부채가 늘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그걸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계부채가 늘어나든지 말든지 그런 거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 그들은 대략 가계부채를 늘리고 사람들을 빚쟁이로 전락시키면 자기들이 잘못하거나 자기들이 해먹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일만 하면서 허덕이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걸 노리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계대출을 확대하는 걸 그들이 정책을 어리석어서 멍청해서가 아니라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똑똑하고 영악하고 영리한 겁니다. 국민들을 그냥 대거 빚쟁이로 전락시켜서 자신들이 부려먹기 좋은 그런 하수인들로, 그런 이제 개돼지로 취급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불편하지만 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빚지지 않아야 된다. 뭐 집 사는데 빚을 그렇게 많이 지려고 하냐? 뭐 부동산, 뭐 아파트니 뭐니 뭐 짊어지고 살 거냐? 그러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빚쟁이로 그렇게 수십 년을 살고 다 늙어가지고 내일 모레 이렇게 죽을 날 받아놓고 있으면 얼마나 서글프냐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것보다 뭐 주거 환경은 조금 이렇게 내려놓더라도 항상 소득이 좀 더 늘어나서 뭐 충분히 여유롭게 살면 맛있는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조금 그렇게 여유롭게 살면 그게 훨씬 더 삶의 만족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왜 빚질라 그럽니까? 왜 빚쟁이가 되는 게 뭐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어떤 놈들은 뭐 빚도 자산이다라는 개소리를 하던데, 빚이 무슨 자산입니까? 빚은 지옥이죠. 빚지는 걸 쉽게 편하게 만만하게 생각하면요, 남들이 100만원 부담할 거 자기는 130만원 150만원 부담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 돈 있으면은 뭐 100만원짜리 가전제품 산다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한 5% 10% 싸게 해서 사면 자기는 실제로 돈을 덜 들이는 거고, 뭐 카드 써서 뭐 6개월 할부 이렇게 하면요, 실제로 할부 이자 내고 이것저것 하고 하면 돈을 더 부담하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살려 그러는 겁니까? 좀 더 현명하게 살 생각은 안 하는 거냐라는 겁니다. 현명하게 살 생각하고 빚 안 질 생각하고 꾸준히 조금씩 뭐가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만드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현명하게 영리하게 좋게 살아가는 게 어떠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무리하게 빚져가지고 빚쟁이의 삶을 그렇게 살고 싶어서 안달입니까? 30대들 뭐 결혼한다 어쩐다, 결혼하자마자 근사한 아파트에서 조금 멋있게 이렇게 살고 싶어 한답니다. 정신이 나간 것들인 거죠. 30대 초반에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근사하게 주거 환경을 좋게 해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그건 사실상 무리인 거고, 정말 그걸 바라면 부모한테 그걸 해달라는 얘기밖에 뭐 더 되겠습니까? 부모한테 돈 받는 거 말고는 그게 참 쉽지 않죠. 부모가 도와줘야 겨우 될까 말까인 겁니다. 참 이게 현실인데, 이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라는 고민이 많이 듭니다. 참 잘 생각하고 지내야죠. 누가 뭐라 해도 좀 현명하게 영리하게 좀 안전하게 살아갈 길을 궁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뭐가 좀 돼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차근차근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살려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막막하기도 합니다. 좀 나아져야 될 텐데 이렇게 빚지는 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덜컥덜컥 이렇게 내는 사람들이 많은 게 지금의 시대이다 보니까 참 생각해 보면은 이제 금융기업들은 참 앞으로도 잘 먹고 잘 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당금 적립이나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그들의 뭐 영업이익이 줄어들어서 뭐 나중에 뭐 2025년이든 2026년이든 이 금융기업들이 주가가 떨어진다 한들 그건 일시적일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배당도 빵빵하게 줄 것 같습니다. JB금융지주나 기업은행이나 이런 이제 뭐 BNK 금융이나 이런 이제 금융 회사들의 주식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거조차도 지금 당장은 말고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금융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내려가면 그때 노려보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뭐든지 시기가 있고 뭐든지 잘 지켜보고 타이밍을 따져보면 충분히 승산이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산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빚지고 허덕이면서 원금 갖고 이자 갖고 하느라고 허덕이는 삶 말고 좀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빚지고 살라 그러냐? 빚이 그렇게 좋더냐? 빚져가지고 뭐 빚만 타라는 거 배틀할 거냐?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겁니다. 제발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함부로 빚쟁이가 돼서 빚을 짊어지고 살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차라리 그것보다 적더라도 자신의 저축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면서 착실하게 살아가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좀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뭐가 좀 길이 좀 열리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빚지지 마라. 빚지고 뭐 잘 되는 일이 뭐가 있더냐. 빚은 거의 우리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빚지지 말고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아껴서 자기 돈으로 뭘 할 생각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뭘 한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좋은 거냐, 얼마나 멋있냐라는 겁니다. 모아가지고 뭘 하겠다라는 거. 그런 생각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삶의 주인들이 다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 빚지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원하는 자산들을 하나씩 둘씩 늘려가며 안락하게, 평안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유중산층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현명하고 감사하고 의미 있고 좀 여유로운 삶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빚을 절대로 지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